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일하는 신체 기관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눈입니다. 잠잘 때 빼고는 늘 활동하는 신체 기관. 그만큼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눈, 그중에서도 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확인하시죠. 뮤지컬, 연극, 드라마까지 모두 섭렵한 배우 엄기준 씨. 최근 나쁜 남자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배우 엄기준 씨의 카리스마는 바로 이 안경에서 나오는데요. 알고 보면 알 없는 안경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원래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다가 동료 배우인 조승우 씨의 추천으로 시력 교정술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형, 우리같이 눈 작은 사람들이 도수 높은 안경 쓰면 눈이 더 작아 보여. 이 말에 시력 교정을 한 후 알 없이도 밝은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엄기준 씨, 이제 착한 역할로도 많은 사랑 받으셔야죠. 온라인 게임의 강자, 프로게이머 못지않은 화려한 실력을 자랑하는 방송인 김가연 씨. 그러나 이런 게임 실력을 갖기 위해 가연 씨는 무려 2차례나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오랜 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니 계속 시력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김가연 씨, 게임도 좋지만 이젠 눈 건강부터 챙겨야죠. 가끔은 눈을 쉬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에게 눈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안과 전문의 박세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과 전문의 박세영입니다. 네, 우리가 각 전문의들을 뵈면 관련된 것들을 좀 쳐다보게 되는데 안경을 끼셨네요. 네. 그러면 시력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각막이 얇아 수술을 못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백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시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시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력은 빛이 지나가는 길목인 네. 각막, 수정체, 그리고 빛의 목적지인 망막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망막에 시세포의 빛이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신호가 뇌의 시각 중추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들이 좀 저하돼가지고 사물이 맺히는 어떤 크기라든지 뭐 선명도 이런 게 달라지는 건가요? 빛이 맺히는 위치가 바뀌는 위치가 걸 수도 바뀌는 있고요. 거예요? 아니면 각막이나 수정체에 문제가 있으면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뭐 시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면 시력 교정술을 통해서 이제 시력을 보정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빛이 지나가는 길목인 각막을 깎아서 교정을 하는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이 있고요. 예. 눈 속에 도수가 있는 렌즈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안내렌즈 삽입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식 같은 경우에는 각막을 레이저나 칼날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뚜껑을 만듭니다. 그리고 뚜껑을 들어 올려서 각막 기질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 라식이 됩니다. 라섹 같은 경우에는 라식과 조금 다른 점이 각막에 뚜껑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를 레이저나 알코올과 칼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제거한 다음에 레이저로 다시 각막 기질을 태워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김간 씨 같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술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수술을 2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얇아서 못했지만 각막 크기가 충분하거나 근시나 난시 도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수술했는데 각막이 원래 상태로 두꺼워져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한번 깎으면 두꺼워지진 않아요? 그쵸. 예를 들면 여기도 보톡스 맞고 나면 악관절 또 이렇게 크게 씹으면 또 생기잖아요, 근육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 두꺼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형태 자체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 김가연 씨의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니터를 많이 봐서 시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컴퓨터 좀 작작 봐. TV 좀 가까이 가서 보지 마.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니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본다고 마냥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사물을 본다면은 그런 보는 행동 자체가 시력을 나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의외의 대답인데 우리가 왜 TV를 가까이서 보면은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는 건 나빠집니다. 많이 본다고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제-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고. 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실명하셨겠죠. 아,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실제로 공부 많이 하면 안경 많이 끼잖아요, 희한하게. 까만 뿔테 안경을 많이 끼잖아요. 근거리에서 이렇게 바짝 당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봐서 그런 거지. 그렇죠. 거리를 적당히 유지했을 때는 많이 본다고 해서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 아, 우리가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었네.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아. 이제 TV 보면 안 돼서 나온 말이죠. 예. 아,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해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결막에는 익상편 같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백내장 같이 수정체의 혼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에는 황반 변성 같이 아주 이제 난치병을 만들 수 있는 게 자외선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아들에 있어서 근거리 핸드폰을 많이 가까이 본다거나 보는 거. 그렇죠. 타블렛 PC를 많이 본다는 거는 이제 근시 진행을 좀 빨리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눈 건강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시력 교정을 받은 스타는 또 누가 있는지 계속 랭킹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엑시트로 1,0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배우 조정석 씨. 영화에서는 매번 취업에 낙방하는 취준생이지만 최근 드라마에서는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의대 수석 외과 의사를 맡아서 지적인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실제 모습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두꺼운 안경을 쓴 꺼벙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라식과 라섹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조정석 씨는 이후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제 안경을 쓰지 않고도 대본이 잘 보인다는 조정석 씨. 영화, 드라마,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는 조정석 씨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예능에서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 씨. 과거 라섹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력 교정술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김희철 씨가 선택한 시력 교정술은 렌즈 삽입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김희철 씨, 다시 예전 시력을 찾으신 건가요? 한층 또렷해진 눈으로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석 씨나 김희철 씨 두 분은 렌즈 삽입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노안이 좀 와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 어떤 시술법이죠? 라식이나 라섹 같은 네. 경우에는 이 각막 부분을 깎아서 시력을 교정을 하는 수술이 앞쪽으로.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네. 눈 속에 네. 이 홍채 부분과 네. 이 수정체 요 사이에 사이에다가 렌즈를 하나 더 껴넣어서 네. 시력을 교정을 하는 오. 수술이 안내 렌즈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오, 그 위험하진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정체를 덮고 싸고 네. 있는 캡슐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네. 또 렌즈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안전한 재질이고 해서 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그렇게 뭐 좀 위험한 수술은 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한 번 하면은 반영구적인 거예요? 시력 교정을 위해 넣은 안내렌즈 삽입술 자체는 반영구적은 맞는데요. 네.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네. 눈 속에 다른 병이 생긴다거나 네. 예를 들어 백내장 같은 네. 그런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수술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럼 제거를 하게 되면 또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안내렌즈 삽입술에서 넣은 렌즈를 빼내고 네. 거기 안에 수정체 부분을 인공 수정체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네. 안내렌즈 삽입술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라식을 했는데 시력이 안 좋아져서 렌즈 삽입 시술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이것저것 이렇게 교차해서 시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만 건드리는 수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눈 속에 렌즈 하나를 껴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수술 여러 번 했는데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빠지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나빠졌다고 말하는 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시는? 그렇죠. 근데 소아들에 있어서 원시가 있는 경우에는 성장함에 따라서 원시 도수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력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력 교정. 우리 눈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분도 시력 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내는지 랭킹으로 확인해 보시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이어잡는 뮤지컬 배우 홍재민 씨. 출산 후 3개월 만에 무려 30kg을 감량하며 다이어트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눈. 15년 전쯤 라식 수술을 받은 후에는 검진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평소 눈이 피로하고 건조함을 느끼는 데다 최근엔 실핏줄이 터진다며 눈 건강을 우려했던 홍지민 씨. 이제라도 관리 잘하셔서 건강의 아이콘으로 계속 우뚝 서 주시고 멋진 뮤지컬까지 기대할게요.
네, 홍지민 씨는 다이어트 전후가 굉장히 다른 분이십니다. 이 무리한 다이어트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그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비만이 시력과도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봐요. 비만은 시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네. 과도한 비만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이제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시신경 병증이 생길 수 있고 고지혈증이 심한 경우에는 망막 정맥 폐쇄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요? 물론 식이 조절 자체를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은 뭐 네. 운동을 과하게 했다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이어트는? 근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굶는다 그러면 막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잖아요. 그 눈에도 안 좋지 않을까요? 전반적인 컨디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컨디션의 이제 문제구나. 실제로 뭐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눈이 망가질 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 토피라메이트 같이 이제 식욕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약을 잘못 먹는 경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모체 부종을 일으켜서 이제 일시적으로 근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지민 씨의 경우 라식 수술을 10년 넘도록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랬는데, 야, 이거 검진 안 받으면 이거 위험한 거죠? 일단 이제 검진이 필요합니다. 검진이 필요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각막의 형태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 전에 각막 두께가 두꺼웠다고 하더라도 네. 수술 후에 각막 두께가 지속적으로 얇아지는 원추 각막 같은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각막 상태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수술 전에 아무래도 근시나 난시가 심해서 수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시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망막에도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지민 씨 너무 무심한 경우죠. 어떻게 10년 동안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바쁘셨나 네.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력 교정술을 받은 이후에 혹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각막에 뚜껑을 만들어서 열었다가 다시 덮는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 자체가 아무래도 외상이나 충격에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눈을 많이 비빈다거나 아니면 눈 주변에 충격이 오는 스포츠 등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섹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기지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게 되면은 그게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자, 아까 뭐 우리 박 원장님은 뭐 안과 전문의시지만 각막이 얇아서 나는 수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경 끼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이거 외에 시력 교정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저처럼 각막의 두께가 얇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원추 각막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막을 깎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근시나 난시가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속에 렌즈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치가 않은 눈의 경우에는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참 눈 소중한 부위인데. 자, 다른 신체 부위는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가 식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눈은 어떻게 건강을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눈 건강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죠. 이제 네. 핸드폰, 뭐 컴퓨터 등을 집중해서 많이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 깜빡임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제 막 비비거나 하는 등의 다른 행동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근거리 작업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 후에는 인공 눈물 등을 자만을 하고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피로도를 줄이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소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핸드폰, 타블릿 PC 가까이 보는 게 굉장히 빨리 근시를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이제 결막염, 눈병을 부르거나 다래끼를 생기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쌍둥이한테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 오래 보고 싶지? 멀리서 봐야 돼? 기왕불럼 책이 좋죠. 자, 눈 건강 우선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혹시 시력 교정술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전문의와 진료 후에 그리고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